안녕하세요. 금요일에 만나는 영주 FM 영주가조와 아나운서 박소영입니다. 무더운 일상 속 작지만 확실한 쉼표가 되어줄 이야기 영주가 좋아. 오늘도 여름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시간도 영주의 자랑인 풍기 인견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인견이 겉으로 보기에는 다 비슷해 보여도 좀 더 똑똑하게 풍기 인견을 고르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더위를 슬기롭게 이겨낼 여름 아이템으로 풍기 인견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인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그럼 시작 전에 먼저 시원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영주가 좋아 오늘도 먼저 한 주간의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는 영주 돋보기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하는 여름 특집 두 번째 시간과 명사 초대석까지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영주 돋보기 첫 소식입니다. 영주시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2025년도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하절기 전기요금과 동절기 전기는 물론 도시가스, 등유, LPG 같은 난방비와 에너지 구입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과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 질환자, 한부모 가족, 그리고 소년소녀 가정이 포함된 가구가 그 대상입니다. 바우처 사용기간은 금년도 7월 1일부터 내년 5월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고 1인 가구는 약 29만 5천 원, 4인 가구는 최대 70만 원 이상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방식은 전기나 도시가스 요금에서 자동 차감되는 가상카드 방식과 연료비를 직접 결제할 수 있는 실물카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금년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 관계자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큰 계절에 취약계층이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대상 가구의 빠짐없는 신청과 활용을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영주시 문수면에 위치한 천지인 전통사상체험관에서는 지난 8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여름철 무더위를 식혀줄 바닥분수 물놀이장을 운영합니다. 바닥분수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50분 가동 후 10분 휴식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점심시간인 낮 12시부터 1시까지는 가동을 중단하고 매주 월요일과 우천시에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특히 어린이 안전을 위해 동시 수용 인원은 최대 20명으로 제한되며 이용 대상은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로 한정됩니다. 단체 이용 시엔 대기 인원이 있을 경우 최대 1시간까지만 이용 가능하며 어린이집 등 10명 이상 단체는 사전 전화 예약을 해야 합니다. 영주시는 분수시설의 위생과 안전을 위해 주 1회 저류조 청소와 정기적인 수질 검사, 그리고 안전요원도 상시 배치해 관리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천지인 전통사상체험관은 2020년 개관 이후 천문관, 풍수지리관, 인간 중심의 전통사상을 주제로 한 전시관과 함께 매월 다양한 테마체험 활동으로 운영되는 어린이 체험관과 무인 셀프 사진관, 무인 카페 등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부대 시설을 갖추고 있어 어린이 여름방학 문화공간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영주시가 청년근로자 여가활동비 지원 사업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지역 청년들이 문화, 예술, 체육, 관광 등 다양한 여가활동에 사용한 비용을 연 1회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영주시에 주소를 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10인 미만 창업장에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이고 중위소득 150%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항목은 금년 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결제한 여가활동 비용이며 신청 방법은 결제 영수증과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일자리 경제과로 12월 15일까지 선착순 접수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청년들이 문화생활 향상과 복지 증진에 도움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이사비용 지원과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영주 돋보기 전해드렸습니다. 무더위를 한 방에 날려줄 영주가 좋아 여름 특집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름 특집인 만큼 이번 주도 여름을 바꾸는 풍기인견의 꿀팁만 모아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풍기인견으로 여름을 더 시원하게, 더 똑똑하게 보내는 비법을 알려주실 풍기인견 백화점의 신승봉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 인사해 주셨지만 한 번 더 우리 시청자와 청취자 여러분들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풍기인견만을 위해 사는 남자 풍기인 백화점 대표 신승봉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역시 풍기인견만을 위해서 사시는 남자네요. 예,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대표님과 함께 풍기인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는데요. 대표님, 그 인견이 그 화학 섬유하고 또 인견과는 또 이게 좀 확연히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원한 거는 누구나 다 압니다. 그래서 인견 하는데 이 차이점이 뭔지도 궁금하네요. 네, 처음에 먼저 화학섬유는 네. 뭐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주로 이제 석유에서 많이 뽑아내는 게 이제 화학섬유라고 일컫고 저희 자연섬유들은 뭐 코튼이나 뭐 린넨이나 여러 가지 종류가 많겠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풍기인견입니다. 네. 풍기인견은 이제 나무가 주 원료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그 여름에 나무에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있으면 시원하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천연 소재인 이 풍기인견이 우리 나무의 그런 질감과 닮았다 해서 이게 시원한 건가요? 예, 여름철에 혹시 마루에 한번 누워 보셨나요? 마루에 그쵸. 누우시면 제일 굉장히 시원하죠. 시원한 감을 느끼죠. 네. 실제 얘도 얇기는 하지만 원단이라서 얇긴 하지만 나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시원함을 더 잘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 인견의 원료가 너도밤나무 그 원사를 활용했다고요? 아, 예. 이제 너도밤나무에서 나오는 것은 네. 소위 시중에서 이야기하는 모달 네. 제품은 이제 너도밤나무로 생산을 하고 저희가 만드는 것은 네. 실제 주 원료는 유칼립투스예요. 그런데 그 캐나다 쪽에서 이제 벌프를 많이 생산하다 보니까 유칼립투스도 물론 쓰지만 자작나무나 전나무나 소나무 등을 많이 혼재해서 쓰죠. 그렇다면 대표님께서는 풍기인견의 진짜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견은 이제 매력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제 그 중에 이제 가장 뭐 우선으로 꼽는다면 이제 청량감, 시원함이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소취성. 소취성. 네, 냄새를 많이 잡아주고, 그 다음에 향균성. 예, 이게 향균성. 이제 이게 크게는 세 가지는 이거고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아요. 네. 얘가 만약에 의류나 침구를 사용하면서 실내에서 기존 에어컨 온도를 23도를 놓고 있었다면 네. 지금 인견을 착용하고는 6, 7도 나도 23도와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이런 장점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인견의 장점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연 순환형 그런 제품들이 이제 소재가 그렇기 때문에 어린 아이부터 또 노인에 이르기까지 피부에도 굉장히 또 부담스럽지 않고 우리 피부에도 또 이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 있잖아요. 또는 아토피라든지 그런 피부를 갖고 있는 분들에도 도움이 좀 될 수 있다고들 하더라고요. 아토피에도 상당한 도움을 줄 수 네, 있는데 네. 다만 얘를 그 어떤 이제 이런 매체를 통해서 네. 얘가 치료 이제 된다라고 이제 정확히
이야기는 못해요. 하지만 효과가 있는 건 확실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저작성 그런 소재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우리 인견의 이제 진짜 매력을 알아봤는데요. 인견은 천연섬유로서 특히 땀이 많은 여름철 같은 경우에 찰랑찰랑하고 덜 달라붙는 그런 착용감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고 독보적인 섬유라고들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에어컨보다는 인견. 그래서 냉장고 섬유다 이렇게들 표현을 하더라고요. 지난 시간 여름 특집 첫 번째 시간에서 대표님께서 섬유 개발원에 의뢰를 해서 인견에 대한 소취성, 또 항균성, 냉감성 같은 그런 기능 테스트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견에 대한 공신력을 확인해 주신 바가 있는데요. 또 인견의 통기성을 직접 실험한 영상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 통기성도 그렇지만 뭐 소취성, 그다음에 향균성, 그다음에 냉감성 이런 거 다 테스트 자료가 상당히 많죠. 네. 인견이 그만큼 이제 공기 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땀이 차는 거를 좀 예방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증명한 셈이 되겠어요. 그렇죠? 네. 자, 통기성 확인으로 해서 공기의 흐름을 통해서 인견이 숨쉬는 원단이다 이렇게. 그래도 뭐 과언이 아니죠. 그런 표현에도 뭐 과언은 그렇습니다. 아니죠. 시각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여름철에는 이렇게 잠도 푹 자지 못하고 또 땀도 많이 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뭐 숙면도 하지 못해요. 뒤척뒤척 하다 보면은. 그래서 대표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름철에 꼭 이렇게 추천하고 싶은 그런 아이템이 있으면 몇 가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뭐 추천할 품목들은 저희가 만드는 건 전체를 다 추천하고 싶은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침구류와 네, 오늘도 가져오셨네요. 네. 침구류. 그다음에 속옷류, 그다음에 의류, 그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아쉽게 가져오지 못했는데 토시 종류들이 있어요. 네, 그렇군요. 토시 같은 경우는 실제 야외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좋아요. 왜 좋은가 하면 이 토시를 끼고 그 어떤 야외 활동 직전에 그 물에다 담가 가지고 얘를 탁탁 털어서 물기를 제거한 후에 걔를 사용하시면 얘가 다 마를 때까지 계속 시원한 감을 느껴요. 아, 그렇군요. 막 찬감을 느낄 정도로 시원해요. 네. 그래서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가져 나온 제품들은 이게 아동 제품들인데, 아, 이게 용도가 어떻게 되나요? 요거는 이제 패드예요. 아동용 패드인데 요 뒤에 보시면 이렇게 미끄럼 방지까지 되어 있어. 거칠거칠하네요. 안 미끄러져요. 미끄러지지 않게. 그래 뭐 일반 바닥에도 좋고 마루 위에도 좋고 침대 위에 놔도 얘가 미끄러가지 않고. 아이들이 이렇게 위에서 뛰어놀아도 미끄러지지 않을 것 같아요. 네네. 그렇군요. 요청이 되어 있네요. 이 속에는 그 충진제를 심어놔서 요런 이제 직조 기술이 요즘 상당히 많이 발전됐어요. 아, 이 제품에 이제 충진제가 이제 안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죠? 와, 얘는 이제 그런 쪽에 패드 겸 이제 카페트고, 그렇군요. 얘는 이제 이불이에요. 아, 이불. 아동 이불인데 부드러워요. 부드럽죠. 네. 아이들이 참 좋아할 것 같아요. 색깔도 이쁘고. 그래서 아마 애들이 이걸 선호하나 봐요. 네. 저희가 만드는 제품 중에 어떤 제품이든 다 같지만 특히나 아동이나 이쪽은 우리나라는 형광물질을 상당히 제한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제품 개발할 때 항상 형광물질에 대한 검사도 늘 일상으로 합니다. 자, 한번 뭐 재미있는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오늘 뭐 가주셨나요? 그럼 그 앙호선에 가시는 종이 한번 줘보세요. 종이요? 네. 이게 테스트기인가요? 요를 먼저 체크를 해서 보시면 테스트기를 직접 가주셨네요. 잠시만요. 그래가지고 보시면 얼마 나왔나요? 5.68. 우리 할게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확인됐습니다. 종이는 5.68의 형광물질이 있다고 볼 수 있네요. 그럼 저희가 가져온 제품을 한번 볼게요. 네. 자, 먼저 보시면 지금 아직 수치가 안 나오고 0으로 나오는데요. 이게 수치예요. 000 나온 거예요? 안 나오는 0.00인데요. 제가 한번 확인시켜 드릴까요? 네. 0이에요. 0.00. 수치가 전혀 없네요. 그럼 형광물질이 없다고 봐야 되네요. 그렇죠. 네. 이렇듯이 이제 저희가 어떤 제품을 생산할 때는 항상 이렇게 많은 테스트를 거쳐서 보다 좀 더 질 좋고 청량감도 좋고 이런 인견을 이제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더 재미있는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네, 어떤 거 있나요? 이게 뭐처럼 보여주세요? 일반 베개 같죠? 베개 같지만
굉장히 시원하네요. 네. 혹시 얘가 사실은 네. 그 베개 같지만 저희가 죽분이로 만드는 거예요. 얘가. 오, 네. 느낌이 비슷하네요. 네네네. 죽부인. 굉장히 네. 시원해요. 네, 시원하죠. 촉감이. 네. 근데 안에 있는 뭐가 것이 만져지죠? 뭐가 네. 있는데요? 네. 네.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속 충진제로 메밀 껍질들을 많이 썼었어요. 그런데 네, 그렇죠. 그 메밀 껍질은 이게 잘게 부서지면 가루로 돼서 어떤 실내 환경에 상당히 악영향을 끼치는 이런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희는 좀 가격이 비싸더라도 어쨌든 실내 환경 개선 차원에서더라도 이 메밀 껍질을 제한하지 않고 바이오 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메밀 껍질을 사용할 경우에는 좀 교체를 한 번씩 해주면은 아주 자주 해야 되겠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머리가 약 한 5kg 정도 된 무게가 계속 눌러버리면 얘가 금방 부서지겠죠. 네. 그러나 이 바이오 칩은 부서지지 않고 열 전도율이 상당히 낮아요. 네. 그래서 항상 쾌적한 수면. 음. 예, 그쪽에서 아마 이 바이오 칩만 따라갈 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격은 좀 비싸더라도 이걸 쓰자. 바이오 칩도 그러면 한 번씩 교체를 해줘야 되나요? 교체할 필요는 없고요. 네. 얘를 지퍼를 열면 네. 다시 안에 충진제를 또 한 번 열게 되겠어요. 네. 걔를 열어서 물에 씻어서 말려서 다시 재사용하시면 됩니다. 아, 세척해서. 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상당히 어쨌든 여러 측면에서 장점이 많은 제품이죠. 실용적이다, 그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 흔히 이제 아기들, 유아들 베개 안에 넣을 때는 이제 그 아까 메밀 껍질을 많이 사용했잖아요. 근데 저도 그런 메밀 껍질을 넣은 베개를 베고 이제 자랐는데 요즘도 많이 사용합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메밀 껍질도 좋지만은 이렇게 바이오 칩을 활용한 죽부인도 이렇게 활용한다는 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이제 매장에도 이렇게 직접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현장에서 이제 이런저런 말씀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께 많이 듣는 어떤 에피소드라든지 어떤 얘기를 많이 듣게 되나요? 예, 오시는 분들이 야 나는 인간 중독자야. 왜요? 뭐 인간이 무슨 뭐 유해 성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여름에 인견을 안 덮으면 잘 수가 없어. 나는 인간 중독자야. 이런 말이 어쨌든 에피소드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힘이 드는 얘기고 너무 행복한 이야기인 거예요. 좋은 중독이네요. 네네네. 네.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요즘 시중에 이게 정품 아닌 인견도 있던데요. 청취자분들에게 그 참고할 수 있는 그 진짜 인견 고르는 방법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네.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네. 뭐 어떤 제품이든 제품에 오시면 케어 라벨이라는 게 붙어 있어요. 케어 라벨요. 예, 예. 옷을 이렇게 사거나 침구를 사거나 네. 뭐 베개를 사더라도 항상 그 제품에는 한국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은 케어 라벨을 달게 되어 있어요. 보통 우리 저 의류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라벨. 네네네, 맞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생산은 어디서 했으며 원재료는 무엇이며 이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레이온 100%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 제품 사시면 됩니다. 특히 풍기인견 100%가 쓰여져 있다면 걔는 정품입니다. 근데 요즘 이제 시중에서 가격을 좀 싸게 하려고 어떤 다른 그 화학섬유들을 혼재해서 좀 싸게 파는 업체도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걔는 그렇게 사용해보면 이거 왜 이래 인견인데 시원하질 않지?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걔는 반드시 케어 라벨을 다시 들여다보시면 아마 그 풍기인견 100%로 생성이 안 돼 있을 겁니다. 그런 점을 착안하시면 인견 고르는 데는 아마 최고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더 좋은 것은 가급적이면 풍기로 오셔서 각 매장에 들려서 가시면 아마 풍기에서는 전체 풍기인견 100% 가지고 사용할 겁니다. 아주 많이 오셔서 100% 인견으로 이 더운 여름날을 확 날려버리는 그런 계기로 삼으십시오. 네, 그 대표님 우리가 이제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뭐 실험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인견이 천연 소재니까 당연히 태웠을 경우에 나무 타는데가 나지 않을까 싶은데 네, 맞습니다. 그렇게 비교를 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네, 풍기인견은 네, 100% 풍기인견이라 하면 이 소재가 나무예요. 네. 태우면 재밖에 없어요. 재도 그냥 확 날아갈 정도의 아주 가벼운 재들. 근데 화학섬유는 태우면 얘가 거의 대다수가 오그라들어요. 섬유가 이렇게 오그라들면서 타는 것들은 거의 화학섬유라고 보시면 되고, 예, 가장 좋은 방법은 불로 태워보는 방법인데
그렇다고 제품을 태워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이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케어 라벨 먼저 확인하시고 그 이에 앞서서는 저희 지역 풍기에 오셔서 구매하시는 게 가장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도 오늘 이게 인견을 입어봤거든요. 네네. 아까부터 보셨죠? 네네. 네, 저도 이제 구입한 지가 한 4년?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여러분 보시기 어떠세요? 제 옷이 뭐 인견같이 보이시나요? 저는 이 옷이 한 4, 5년 됐는데 전문가 입장에서 어떠세요? 이 새 옷같이 보이십니까? 네, 아주 관리를 아주 특별히 잘하신 것 그러신가요? 같아요. 저는 특별히 관리를 했다기보다는요,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때로는 세탁기에 넣을 때도 있었어요. 그 대신에 망에 넣고 세탁기에 돌렸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은 이제 손빨래를 하려고 합니다. 부분 세탁 경우. 그리고 다림질을 좀 꼼꼼히 하는 편이었어요. 다림질은 괜찮죠? 예, 아주 좋게 네. 관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어쨌든 뭐 저는 아주 시원하게 잘 입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그 엄마 옷이라고 해서 인견에 대해서 이미지가 별로였는데 요즘에는 또 인견 제품들이 굉장히 세련되게들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에게 또 호감이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즘 젊은 층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던가요? 예전에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거의 이제 중장년층 이상들이 인견을 사용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이제 애기 엄마들이 네. 우리 아이들한테 무슨 옷을 입힐까? 인견 좋대. 인견 입혀보고, 이거 소재지 괜찮다. 라고 해서, 네. 그 애기 엄마들이 상당히 인견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좋아들 하세요. 네. 그래서 예전처럼 아직도 우리 이제 풀어야 될 숙제들, 엄마 옷의 이미지, 어떤 그런 컬러들, 그런 걸 좀 넘어간다면, 또 이미 많이 넘어왔고, 아마 앞으로 점점 더 그런 그 층, 즉 20대부터 뭐 전 연령층이 다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 것 같아요. 네, 인견이 이제 원단도 이게 중요하지만 그 보시다시피 이렇게 문양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요즘에는 이렇게 문양도 예쁘게 많이들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디자인도 점점 다양할 것 같은데 최근에 또 어떤 스타일이 이제 그 트렌드인지 또 궁금하네요. 요즘은 이제 어떤 이게 프린트 위주에서 네. 단색 계열들 쪽으로 약간 좀 돌아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어떤 층에서는 프린트를 아직도 이제 선호하시고 네. 또 어떤 층들에서는 단색 계열을 좋아하시고 해서 딱히 뭐 어떤 장르가 좋다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아마 다양화된 것 같아요. 네. 예전에 이제 해외에 파리 같은 경우에 패션 네. 박람회를 한번 한 적이 있었다면서요? 네. 네. 그 얘기도 좀 해주시겠어요? 네. 프레타 포르테였죠. 네. 파리에서 상당히 상당히 좋은 반응을 많이 얻었어요. 그리고 이 적은 소도시, 즉 풍기에서 프레타까지 갔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놀랐어요. 네. 너희를 거기서 전시를 했냐? 그래서 상당히 좋았는데 저희가 그런 것도 좋지만 어떤 국내에 먼저 알리자. 그래서 국내를 우선 집중을 좀 했었고 지금도 그쪽은 아마 전시회 좀 저희가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개별 업체들에서. 그렇군요. 그러니까는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이렇게 파리까지 이제 이 전시를 해서 패션 박람회를 했다는 것이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뭐 2년 연속했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2010년도하고 11년도하고 2년 연속을 했었습니다. 자부심을 또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인견이 이렇게 여름 소재로 유명하지만은 이제 간절기나 이제 사계절용으로도 쓸 수 있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이거 사계절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 저희가 지금 사실은 저희도 이제 소비자들한테 어떤 걸 홍보를 할 때 약간의 문제점. 풍기인견 굉장히 시원하대. 그러면 겨울 인견도 있긴 한데 이걸 어떻게 홍보를 하지? 사실은 힘들었었어요. 그 부분 때문에. 여름의 이미지가 너무 강해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소비자들이 저희가 이제 몇 년 전부터 겨울 속옷들, 그다음에 겨울 이불들을 집중 생산해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풍기인견 겨울도 되네. 괜찮네, 좋아. 라는 평이 이제 많이 주셔서 이제 힘을 얻어서 열심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인견이 보통 여름 소재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간절기나 사계절용으로도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인견은 사실은 이제 소비자들이 알기에는 실제 여름용이야. 거의 대다수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름용이야라는 말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인견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 종류가 총 여러 가지가 나와요. 잔털이 있는 실 인견, 잔털이 없는 인견,
이것을 이제 구분하면 잔털이 있는 인견은 겨울용이고 잔털이 없는 것들은 여름용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게 잔털이 없는 인견이니까 잔털이 있는 걸 쓰면 겨울에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겠죠. 네. 그걸 예전 한 3년 전부터 저희가 이제 제품에 활용을 했고 상당히 반응이 좋으세요. 그리고 겨울에 야 진짜 그거 따뜻하다 보기보다 엄청 따뜻해. 청량감 있는 따뜻함이야. 실제 사용해 보시면 알아요. 청량감 있는 따뜻함이 뭔지를. 네. 그래서 충분히 사계절용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저도 이제 알았습니다. 예. 또 인견 옷이라든지 침구를 오래 입고 싶어도 세탁이 좀 걱정되거나 또는 이제 뭐 관리를 잘 못하거나 이런 게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을 잘 모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대표님만의 그 세탁법이라든지 인견을 오래 입을 수 있는 그런 꿀팁 있으면 좀 몇 가지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이 네. 섬유라는 제품들은 네. 어쨌든 어떤 섬유든 마찰에 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관리를 잘하면 실제 상당히 오랜 기간을 사용할 수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그렇지 않고 뭐 세탁기에 들어가더라도 그냥 뭐 얘 기능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하는 경우가 대다수 많은데 최근 이제 저희가 섬유를 그런 포커스에 봤을 때 어떤 문제점이 좀 부여되더라도 다소 강한 섬유를 제가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침구류 같은 경우 보면 일반 가정용 세탁기에 10배가 넘는 강도로 저희가 세탁을 하고 탈수를 하고 건조를 해서 제품을 만들어내는데 일반 의류는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가급적 일반 의류들은 가급적이면 물 세탁을 하시더라도 망에 넣어서 세탁을 하고 난 후 탈수가 되고 나면 곧바로 털어서 말려야 돼요. 걔가 어느 시간이 지나면 얘가 반드시 구김이나 이런 기타 문제들로 올 수가 있고 하니까 항상 세탁이 끝나면 꼭 탈수 후에 빨리 꺼내서 털어서 옷걸이에 넣어서 음지에서 말려라. 가 이제 사실은 원칙이죠. 근데 그보다 더 좋은 건 사실 드라이인데 여름 옷을 계속 드라이를 할 수 있나요?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소재를 충분히 많이 개발해 놨고 어느 정도 세탁 결례든 다 나오기 때문에 일반 세탁을 해도 사실은 관계 없습니다. 하지만 좀 더 오래 쓰고 싶으면 가급적 망에 넣어서 세탁을 난 후에 빨리 털어서 말려라. 이게 오래 쓰는 노하우죠. 그럼 대표님 제가 우리 소비자들을 대표로 해서 제가 몇 가지 OX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자, 섬유 유연제를 사용하면 좋다, 안 좋다, OX. 섬유 유연제는 괜찮습니다. 옵니다. 괜찮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그러면 어떤 제품이든 간에 섬유 유연제는 인견 제품 다 섬유 유연제가 제가 괜찮다는가요? 말씀드린 건 어떤 제품이라고 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네. 없고 저희가 만드는 제품 중에서는 유연제를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또 두 번째입니다. 세탁기에 넣어서 탈수를 한다. 또 아니면은 세탁 건조기에 넣어서 탈수를 한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네. 아까 말씀드린 침구류는 드럼 세탁기에서 세탁을 하고 건조까지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네. 다만 의류는 드럼 세탁기에서 세탁을 하고 건조까지 하면 말리는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제품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제품들이 그런 과정을 거치면 약간 옷에 변형이 올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의류들은 세탁 후에 탈수 후에 꺼내서 그냥 음지에서 말리는 그런 방법을 택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예. 또 혹시 앞으로 대표님께서 개발해보고 싶은 새로운 인견 제품이 있다면 어떤 제품을 또 도전하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의류도 사실 많은 개발을 하지만 네. 특히 침구 문화를 개발하려고 노력을 사실 많이 해요. 네. 충진제를 어떤 걸 써볼까? 충진제 쪽에 많은 개발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원단은 조직은 어떻게 해야 얘가 더 시원할까? 또 어떤 소재를 써야만 얘가 더 내구성이 좋을까? 그래서 개발은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는 연 360을 그냥 계속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저희 언제 시간 되시면 사무실에 한번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 오시면 이게 사무실 맞나? 라고 할 정도로 개발 품목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개발은 아마 저희가 의무이고 저희가 꼭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아닐까를 생각합니다. 네, 대표님께서 이렇게 끊임없이 개발하고 또 연구하고 도전하시는 그런 모습에서 앞으로 우리 지역의 풍기인견 산업의 희망과 발전이 그리고 또 인견의 미래가 밝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풍기인견을 애정해 주시는 청취자분들께 감사의 인사 말씀과 함께 올여름 더위 잘 이겨내라고 응원의 한 말씀 또 부탁드릴까요?
네. 네. 많은 분들이 우리 풍긴견을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자연 섬유를 이용한 제품들을 많이 개발해서 인체 친화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섬유로 여러분들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풍긴견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풍긴견 많이 이용해 주시고 늘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신승봉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네, 다음 시간에는 다른 여름 특집으로 더 유익하고 시원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어지는 시간은 서중도 전 문화원장님과 함께하는 명사초대석입니다. 영주의 다양한 인물을 만나보는 뜻깊은 자리,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영주 FM에서 하는 명사초대석. 오늘 아주 귀한 분을 한번 모셨습니다. 지금 지역이 사실은 뭐 어느 지역이나 다 어려움은 있습니다만은 나쁜 일은 자꾸 겹친다고, 사실 영주가 요사이 뭐 시장님도 좀 부재시고, 또 영주시 출신 또 모 의원이 또 조금 불미스러운 상태에 있고, 이래서 그렇지 않아도 조금 이제 이 침체 같은 이런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옛말을 보면은 그 주막에서 나그네가 하룻밤을 유하고 아침에 길을 떠날 때 그 나그네가 신발끈을 매는 거 보면은 그 나그네가 하루 10리를 가려는 나그네인지 100리를 가려고 떠나는 나그네인지 그 신발끈을 통에 매는 거 보면 안답니다. 우리 영주는 지금 하루 100리를 가는 그 신발끈을 동여 매는 나그네 심정으로 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지역의 그 지도자, 또 지역을 위해서 많이 헌신해 오시고 지금도 지역을 걱정하시고 한 지도자 한 분을 모셨습니다. 모셔서 그분이 걸어온 길, 또 그것이 또 우리 영주의 앞으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기회 한번 모셔봤습니다. 바르게 살기 경상북도 자문위원으로 현재 계시는 우리 김인환 위원님을 모셨습니다. 바쁘신데 이제 나오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이제 뭐 여름이 다가와서 그런지 날씨가 점점 뜨거워집니다. 건강하시죠? 뭐 그런 대로 보기 좀 안 좋아서. 나오셨으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혹은 시청자들한테 인사말 정도 간단하게 하면서 하시죠. 시민 여러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 무더위가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건장말해가지고 날씨가 많이 덥는데 여름이면은 각 질병이 많이 오염이 되니까 시민 여러분들이 건강에 각별히 챙기도록 저도 건강하게 여러분들 좀 떨리네요. 여러분들 건강을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회장님이 그 현재 그 경상북도 바르게 살기 경상북도 자문위원으로 계시지만은 사실 고전에 바르게 살기 영주 지회장이라고 합니까? 영주 협의회장이죠. 영주 협의회장이죠. 오래 계셨죠? 6년 동안. 6년 동안 계셨고, 바르게 살기 운동이라는 게 그 새마을 운동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건지, 안 그러면 그게 언제 창립이 되었는지, 단체는 뭐 어떤 일을 하는 그 성격의 단체인지, 그냥 그 바르게 살기 회라는 거, 협의회라는 거에 대한 전반적인 걸 그냥 뭐 회장님이 좀 말씀을 좀 길게 하셔도 좋으니까 좀 해보시죠. 바르게 살기 협의회는 1989년도 4월 1일 날 국민정신운동 단체로서 중앙회가 발족이 되었습니다. 진실, 질서, 화합 3대 이념을 가지고 국민정신운동 단체로서 발족이 돼서 시도, 또 시군, 읍면동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가지고 영주시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영주시 협의회, 경상북도 협의회, 영주시 협의회, 예. 그 각 읍면동은 위원회로 구성이 돼 있어 또 인원은 영주시 각 읍면동 19개 읍면동을 해서 본 협의회하고 합하면은 한 1,200명, 예. 1,200명 회원이 그 각자 이제 시협의회는 시협의회대로 또 산하 그 부설 단체가 있었습니다. 네, 네, 네. 부설 단체가 주부대학이 예. 이제 1년에 한 번 모아서 하는 주부대학이 네. 있고, 그 다음에 학교폭력 선도위원회라고 예. 이제 있고, 그 다음에 환경산악회라고 네, 네, 네. 예, 있고, 그렇게 이제 예. 그 협의회에서 그거는 간장을 해가지고, 예. 예, 거기서 협의해서 그 담당에 이제 임원을 또 가지고 협의해서 관리하고, 각 읍면동에는 각 읍면동 나름대로 중앙의 지침과 또 협의회, 시협의회 지침에 따라 가지고 국민정신운동단체로서 봉사단체로서 활동을 하고, 네. 예, 그렇게. 네, 그럼 이 단체가 아까 그 말씀하신 중에 그 세 가지의 그 지향 목표가 예, 예. 진실, 질서, 질서, 화합. 화합. 예, 예, 예. 아, 요 세 가지를 예, 모토로 해서 예, 예. 이 회의에서 아까 그 부설 기관이 그 주부대학이 있고 청소년 학교폭력 선도위원회가 있고 예, 예. 이 밖에도 그냥 뭐 일반 회원들이 그 뭐 활동하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일반 회원들이 활동하는 거는 이제 주부대학을 수료한 분들이 이제 나름대로 모여가지고 또 그 뒤에서 또 이제 좋은 일 하시고. 좋은 일을 하고 봉사활동을 아, 하시고, 예, 예, 해주시고. 지금도 꾸준히 뭐 회원들이 지금 활동을 많이 하시겠네요. 예, 지금도 활동을 많이 하고, 주부대학 같은 거는 지난달에 원래 선거 때문에 네. 예, 개원을 했는데 120명이 개원을 해가지고 지금 매주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이 주부대학은 그럼 1년에 이제 수료 기간이 1년이고 1년에 처음에 그렇죠. 저가 하고 전직 권영창 회장님이 하시고 할 때는 6개월 일했습니다. 아, 그 교육 기간이 교육 기간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해가지고 번씩. 뭐 상당한 그 예. 교육량인데. 예, 6개월 일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3개월로 아, 3개월로. 모든 것이 예,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예, 뭐 인원도 그렇고 또 이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그거는 또 입학생들이 자기 또 회비를 냅니다. 아, 회비를 내가지고 회비를 운영을 내고, 하고. 예, 운영을 하고 그 이제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강사분들은 좀 이제 강사분들을 초청하자면 네네네. 좀 그렇죠. 많이 주면은 좀 예, 예. 강사가 저랬는데 예, 예. 그 강사분들한테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봉사를 하니까 이좀 그렇죠. 예, 그리고 그분들도 봉사정신, 재능기부 비슷하게 해달라. 재능기부 비슷하게 기름값 정도로 측정을 해놓고 그렇게. 그럼 이거는 저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거하고 좀 틀린 게 사실은 회비를 내고 그 회비를 근간으로 해가지고 뭐 다는 아니겠지만 이제 운영을 한다 이것이죠. 그러죠. 예. 이거 그러면 저 사실 뭐 이걸 보조금이라 그럽니까? 예, 보조금. 예. 보조가 조금 더 있으면 할 생각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보조가 참 시의 재정도 그렇고 저러다 보니까 많이 못 하니까 그렇죠. 이제 예. 강사분들 질도 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고 네, 네, 예, 그 이제 거기에 걸맞게 하자니까 그리고 이제 그 노래 강사 예. 이제 분도 그분은 매주 예. 예, 그분은 이제 그 크레이션을 이제 일부 이제 강의하고 그다음에 2부에는 노래 강사가 이거 주부대학이 이게 사실은 그 우리가 평생교육 차원에서도 사실은 좀 이 시 당국에서 이 신경을 좀 써야 되고 저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은 그 좀 재정적인 보조를 조금 더 해가지고
뭐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은 어쨌든 더 내용을 좀 더 충실성을 있게 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 이제 교육이 평생 교육이 뭐 이제 일반 단화되다시피 이제 우리 생활 속에 스며들고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뭐 노인대학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지금 영주에서 있지만 아마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주부대학이라는 건 제가 알기로 여기뿐이죠. 예, 유일하게. 유일하게 딴 데는 노래 교실이고. 그것도 6개월 하시다가 지금 3개월 하는 걸로 봐가지고는 재정 때문에 줄였다고 예상이 되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 안타깝고. 그럼 주로 강의 내용이 그럼 뭡니까? 뭐 인성 그러니까 이제 주부들의 이제 물론 이제 자질이 향상하고 사회에 이제 도움이 주고 또 자제분들을 어떻게 키우느냐 윤리와 자제 도덕 교육 문제. 윤리와 예, 도덕 예. 도덕을 유지해서 강의를 하고 예, 예. 2부는 노래 저거 하고 그러니까 윤리와 도덕을 교육이란 거는 끝도 예. 없잖아요. 그럴 때 중요한 것이 어릴 때부터 예. 어떻게 교육을 시키느냐. 그렇죠. 인성이 아, 제대로 그럼요. 돼야 예. 되니까 인성 교육을 시키는데 부모로서 역할,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그럼요. 중요한 예, 게 예.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강의를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예, 강사님들이 예. 해주시고. 그런 거는 뭐 상당히 제 바람직한데 사실은 이 교육 중에서 저희들 어릴 때 뭐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바싹머리 교육이 사실 예. 그 사람의 어떤 인격을 형성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건데 바싹머리 교육이라는 걸 시키자면 어차피 그 교육의 주체가 되는 이 주부들을 이 사전에 좀 이래 주부 대학을 통해 가지고 심도 있는 좀 강의를 하면은 아무래도 그 많은 예. 도움이 될 것 도움이 같은데 많이 되지. 이거는 뭐 투자 가치가 제 생각에 충분히 있다고 이 생각되어지는 예, 그렇습니다.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33기를 그럼 1년에 한 기씩 나가는데 예, 33년이 됐다는 뜻입니까? 역사 이게 이제 이게 첫 번째는 이게 전국 중앙회에서 네. 전국 단위로 이거 전국 사업으로 했습니다. 주부들의 자질 향상과 이렇게 인성 교육을 위해서 자제분들 인성 교육을 위해서 전 단위로 했는데 전부 다 각 시군 없이 다 이 재정에 비달리고 또 인적 자원이 그만치 하고 네. 또 신경을 보통 써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유일하게 하고 있는 거는 영주 하나뿐입니다. 예. 전국에서요. 전국에서 예. 제일 33년이 예, 맞죠. 33회 동안 하고 있는 거는 영주 하나뿐이고 다 중간에 하시다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래서 도태돼 가지고 다 거쳤는데 이 사업은 영주서는 계속 이렇게 영주에 그 사업을 해서 예. 그래서 경상북도에서 영주가 1등으로 뭐 하여튼 잘한다는 저것도. 예, 이 영주가 그 다른 데에 모범이 될 정도로 그 강의가 쭉 영속성으로 나갔다는 얘기는 제 생각에는 영주가 그 새마을 운동도 사실은 뭐 보장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거의 참 발상지 수준에 이르는 그렇죠. 곳이고 이제 그게 기초가 되어 가지고 이제 이런 그 바르사기 운동도 활성화가 되는 것이 여겨집니다. 어쨌든 뭐 이거는 좀 계속 조금 우리 관계 당국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대학 학장하셨죠? 예. 몇 년 하셨어요? 학장을 6년. 그것도 6년이네요. 예, 그것도 이제. 그럼 학장하시고 예. 바르게 살기 협의회장 그건 아니 협의회장이 따로 하시고. 자동 학장. 겸임을 하시고. 겸임을 겸임을 하시고. 권영창 회장님이 예. 초대. 그러면 권영창 회장님이 전임이고 예. 이제 다음으로 다음은 김교윤 회장. 김교윤 그다음에 그다음에 저- 김 회장님 예, 하시고요. 저거. 예. 이거 참 영주에서는 이거 뭐 정말 좀 이래 계속 발전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예, 하는 이거는 생각이 뭐 참 듭니다. 국민 정신 운동으로서 발전을 시켜서 많이 참 그거는 그러면 관음사 신도가 아니어도 예. 따라갈 수 있습니까? 예,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럼 내년도에 가실 때는 저도 예. 제가 예, 혹시 뭐 좋지요. 저도 가서 예. 좀 예, 보시고. 좀 회개도 좀 하고. 예. 예. 그래서 예. 그러면 참. 그래서 그런 뜻이 있어서 종교를 네. 초월해서 도 교수님께서는 베푸고 그렇게 그걸 하시다가 이제
이대 주지로 원명스님 오셔서 그분도 군 대령 출신이라. 네. 그래서 또 거기에 더 애착이 계셔가지고 행사는 이건 앞으로도 계속 지속할 겁니다. 지속해서 근데 그거는 항상 우리가 가는 사람들이 돈을 다 내가지고 그래서 그 부대에서 발전 기금도 조금 주고 우리가 위령제를 지내주고 이렇게 그럴 때는 별이 행사 때 별이 제일 많이 참석했을 때는 13개 11군단 했을 때 13개 별이 넣어서 군 수뇌부들이 그렇게 해서 그럼 간운사 지금 현재 그 주지로 계시는 스님도 원명 스님 방금 얘기한 대로 그걸 종군감이라 그럽니까? 군종감. 육군 대령 참저 해군 대령 종교적으로는 군에서는 최고로 계시다. 예. 시간이 자꾸 지금 사실 아쉬운데 뭐 물어볼 말은 많고 시간은 다 가고 참 회장님 이렇게 보니까 제가 그 회장님 댁을 언제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깜짝 놀란 게 우선 뭐 대관 입구에 그 수석이 뭐 정말 그 수석 관을 하나 만들어야 될 정도로 뭐 엄청난 거 저는 뭐 수석의 문외한입니다만은 어지간 놀랄 정도의 그 양과 질을 갖고 계셨고 막상 또 그 집 안에 들어가 가지고 저한테 참 뭐 이래 보여주실 기회를 허락하셔가지고 제가 봤는데 아이고 제가 뭐 깜짝 놀랐습니다. 뭐 상패 수상 기록 무슨 각종 임명장 참 한평생을 이분이 어떻게 살아왔다 하는 걸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지금 가족은 지금 관계는 어떻게 되시죠? 스라에 잘 예, 스라에 3남매예요. 아, 산다음에 예, 3남매. 다 지금쯤 다 출가를 하고 출가 다 해가 예. 손자, 외손자하고 뭐 친손자하고 각 집에 둘씩 하나씩 다 일가를 이루고 계시고 지금 우리 김인환 위원님뿐만이 아니고 집에 부인께서도 저 70석자 되면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영주에서는 여성 사회 활동가로서 참 큰 지금 족적을 남기고 있는 분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게 매셔보니까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이분한테 해답을 지금 얻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뭐 시간이 참 좀 아쉽습니다만은 위원장님이 사실은 많은 활동을 하시고 그것도 또 공익 활동, 남을 위한 활동을 쭉 하셔 오셨는데 사실 영주가 또 발전하고 하는 것도 우리한테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렇죠. 지역의 지도자의 한 분으로 이 기회에 영주 발전을 위한 뭐 덕담도 좋고 방안도 좋고 좀 마지막 질문으로 좀 평소 또 생각하시고 계신 게 있거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거나 하면 이 기회에 좀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건 좀 부족하나마 또 저 나름대로의 또 정치하신 분이나 또 영주를 걱정하시는 어른들도 많이 계시고 또 선생님도 많이 계시지만 또 우리 같은 또 사람들이 느껴받는 저거에서 저는 그래서 사회가 첫째는 참 소통의 문제가 상당하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직 내 할 때 하고 나서 언제 그걸 했나 하고 일할 것이 아니고 자기가 영주시를 위해서 영주시 발전을 위해서 어떤 자리에 계셨을 때 자기가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 일을 다 못하더라도 그걸 체크를 해놨다가 어느 분이 시장이 되신 분이시고 저희가 시장이나 시의장님들이 수시로 발전 협의에 있기는 많습니다. 그러나 그걸 좀 폭넓게 저기해서 한정돼서 그러지 말고 수시로 이제
시민들의 저걸로서 이사도 알아보고 이사를 알아보고 저런 것도 서로 소통을 해가지고 해가면서 영주의 발전 방향이나 예. 시장이 지금 어떻게 잘 하고 있는 시장한테 바람이나 이런 거를 좀 많이 좀 저걸 했으면 좋고 아까도 환경단체 얘기했습니다만은 뭐 그분 나름대로의 저는 있겠지만은 다수의 덕이 된다면은 그런 거는 좀 가감한 때는 좀 가감하게 시민들하고 이게 사전에 소통이 되었다면 아까도 잠깐 언급했던 낙공장이 이게 사전에 좀 저런 때문에 소통이 됐다면은 좀 크게 번지지 않는다. 이렇게 알력이 없었을 거 아니냐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게 뭐 누가 어떻다 이걸 떠나서 지역에서 이렇게 시끄럽다는 그 자체가 우리 시민으로서 손해가 되니까 앞으로 오는 어른들이 시전직 참 그러니까 김진영 시장님을 상당히 존경하시는 분이 이분이 항상 하신 논리라든지 저런 게 참 영광하시고 그런데 김진영이가 뭐라고 말하기에는 말을 하나도 안 들어 이래 하시는데 참 공무원들도 그런 전직 하시던 분들하고 자주 좀 이래 해서 시발전을 같이 이래 윙윙하면서 이끌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김인환 회장님을 모시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 심정을 먼저 좀 이해를 하고 또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 어떤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좀 더 소통하고 이걸 발판으로 해서 영주 발전을 도모해야 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참 좋은 말씀이었고 오늘 시간이 많았으면 뭐 얘기를 계속 나눠보겠는데 또 한정된 시간이 있고 해서 오늘 바쁘신데 이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아니요, 저 같은 사람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영주는 하루에 100리를 가야 될 나그네 신발끈을 동해매는 매야 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로 부대끼며 사는 10만 시민이 다 합쳐서 또 우리 지역에는 훌륭한 지도자도 많고 훌륭한 어른분 또 역동적인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여기서 더 이상 지치지 말고 백리가는 나그네의 심정으로 신방끈을 한번 동요해 보기로 합시다. 여러분 오늘 그 귀하신 김인환 회장님 모시고 좋은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오늘 영주가 좋아해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영주가 좋아하는 다음 주에도 영주의 다양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요. 지금까지 편성책임 김인욱, 기획연출 노봉선, 작가 김보경, 촬영편집 강대진, 진행의 저 박수영이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영주가 좋아. 영주 FM 우리 지금 당장 만나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날 바로 89.1 낮에도 이른 밤에도 영주 FM 89.1